지난 2016년 부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 네, 저는 지금 해운대 마린시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는 그리 많이 오고 있지 않지만 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불어서 정말 몸을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마린시티는 만조와 겹쳐 파도가 방파제를 넘기며 도로가 침수되고 인도화 상점, 펜스가 파손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시는 매립과 방파제 등을 고려한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딩 사이를 통과하는 바람을 의미하는 빌딩풍은 도시의 신종 재난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빌딩풍 피해 예방 대책을 찾는 학술 연구 용역을 전국 최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딩의 높이가 높을수록 빌딩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통과한 바람은 강해집니다. 빌딩풍은 주변보다 풍속이 2배 이상 증가하며 바람이 빌딩 주위에서 소용돌이처럼 변해서 주변에 있는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가는 등의 재유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구의 지리적 특성과 초고층 건물의 밀도를 고려해서 빌딩풍에 의한 재해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빌딩풍 재해 대책 강구를 위한 학술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 재난 현장을 정말 날것으로 그대로 보도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태풍 특보를 하다 보면 해운대 거점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전 언론사가 다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독 촉이 마린시티를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그때 이 차바가 부산에 가장 근접했던 포인트였던 거예요. 이 몸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바이킹 타듯이. 와, 정말 무섭다. 진심 이거는 재난 현장이구나라는 걸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그게 SNS 너튜브에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조회수가 되게 많았었는데 깨알같이 지인 아니에요? 댓글에. 근데 이 와중에 기자 귀엽다, 기자 귀엽다. 참 그 또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게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해운대구에서 빌딩풍이라는 그 재난을 주제로 최초의 용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보면 용역을 최초로 해서 작년 6월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용역이 그 4,300만 원 용역인데 굉장히 귀엽게 시작했죠. 저렴한 그냥 용역 치고는. 저도 최초 좋아합니다. 최초 아니면 최대 최소. 실적주의. 해운대구의 이번에 용역 제목이 보면 빌딩풍 피해 예방 대책 강구를 위한 학술 용역입니다. 강구를 위한이라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재방재학회에서는 이번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강풍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초속 10m의 바람이 부는 날에는 LCT가 있는 미포지구에서는 강풍주의보 기준인 초속 21.5m의 바람이 부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이 있고, 초속 50m의 바람이 유입됐을 때는 마린시티 초속 87m, 미포 108m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다. 2배씩. 예, 그렇죠. 여기서 제가 좀 그 비하인드 썰이 있는데요. 그때 태풍 불고 막 LCT 지어지고 했을 때 유리창 파손돼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근데 정말 핫한 제보를 들었어요. 그 옆에 이제 미포 내려가는 길에 보면 창 음식점, 술집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 하나가 거의 2층이 반파가 됐대. 유리창이 날아와서 난리가 났잖아. 이 생생한 현장엔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 사장님께서 이게 친분도 좀 있으신데 완전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인터뷰를 할 수 없습니다, 기자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찰나에 건설사에서 와서 더 멋지게 건물을 지어서 완벽하게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땅땅땅 하고 갔대요. 우리 취재 장군님보다 더 빠르셨어. 더 이상 인터뷰를 하지 않는 걸로, 언론에 보도를 하지 않는 걸로. 이 썰은 재밌네요. 그렇구나. 그랬던 비하인드 썰이 있어서 특종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올해 또 태풍이 불 거 아닙니까? 중공 이후. 중공 이후. 첫 태풍을 지금 101층, 심지어 지금 사람까지 거주하고 있어. 지금 문제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요. 안전해야죠. 그렇죠. 안전해야 하지만 과연 안전할까? 지키고 있겠다. 퀘션 마크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언제 문제가 있을 줄 알고 그걸 지키고 있는다는 거예요? 태풍 예보가 오면 기상청에서 문자 안 받으세요? 근데 가신다고요. 알겠습니다. 해운대구의 일명 빌딩풍 용역이라고 하는 용역은 사실 4,300만 원짜리로 작은 용역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맨땅 헤딩 같은 용역.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정말
국내에 몇 없는 용역, 최초인 용역. 저는 이제 연구 용역 맡은 기관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을 정도거든요. 전문가들도 많은 우려를 했을 것이다. 사실 생각을 했는데 여러 문제들이 좀 지적은 됐었습니다. 사실 뭐 그 지적도 물론 뭐 한계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일단 점수를 주고 굉장히 싶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제목에도 있지만 이제 이런 첫 연구를 바탕으로 또 다른 연구가 계속해서 나올 거잖아요. 부산시도 이번에 맞아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신규과제 공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0년에. 그래서 11개 전국의 지자체가 선정이 됐었는데 부산이 빌딩풍 위험도 분석 및 예방 대응 기술 개발 무려 16억 원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초고층 아파트 사이로 부는 강한 바람인 빌딩풍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빌딩풍 연구를 수행할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행안부의 빌딩풍 위험도 분석 대상지에 부산이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빌딩풍의 위험도를 분석해 피해 예보와 경보 서비스를 발령하는 등 예방책을 찾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사실 전국에 50층 이상 초고층이 114개 동입니다. 그중에 35개 동이 부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번에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 해결 기술 개발 지원 신규 과제 공모. 정말 긴 용역이죠. 이거 좋은 거죠. 예. 근데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게 그래서 이게 그 일정을 봤더니 4월 중으로 비대면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5월부터 스타트를 할 건데요. 그 연구 수행 기간이 그 시도 내에 있는 기업과 대학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산 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 또 빌딩풍에 대한 연구가 또 지역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포인트도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빌딩풍 원인, 실질적인 그런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문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이제 용역 보고서 입수하셨어요? 네, 제가 입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만큼은 입수를 했습니다. 살짝. 네. 어느 정도의 반입니까? 네,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과 보고서를 왜 제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오픈을 안 해주는 거죠? 공개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초고층 빌딩 옆으로 뭐 호텔이나 그런 여러 가지 주거단지가 있잖아요. 지금 법정으로 서로 소송을 걸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 해요. 누구의 내 책임이냐. 피해 책임져라. 그렇죠. 라고 그렇게 지금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구 용역 결과지를 법정 소송에도 활용이 되면 또 애매한 구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공개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고요. 하지만 이 빌딩풍에 대한 뭐 국외 연구 자료들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받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공개가 가능하다? 네, 공개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국외에 여러 가지 빌딩풍 대응 실사례가 있었고 이 빌딩풍이 오히려 또 순기능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자, 이게 영국의 사례인데요. 건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를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풍력 터빈이 설치된 스트라다 빌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에는 건물 3분의 1과 3분의 2 지점에 풍혈을 만들어서 빌딩풍을 줄이고 풍력 터빈으로 에너지 생산까지 할 수 있다. 근데 건물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멋지지 않습니까?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또 순기능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정도는 아닌데 저희 집이 24층이었거든요. 네. 근데 태풍 불거나 이러면 왜 귀신 소리 있잖아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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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그건 창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이 샤시를 바꿔야 저희 집 되나? 23층인데 네. 저희 집은 침묵 속의 집입니다. 여긴 창틀이 좋네. 네, 그러니까. 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죠. 잘못했네요. 네. 해운대구의 용역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조금씩 될 것이고 그리고 부산시도 저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나면은 전문적인 그런 조사 결과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어떻게 빌딩풍을 예방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나올 건데 뭐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뭐 예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활용법도 괜찮을 것 같고. 빌딩 사이에 앉아 있으면 시원해요. 그 골바람. 네, 골바람. 저도 이제 이 빌딩풍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좀 예전 자료긴 한데요. 그 2012년에 학생들이 한번 연구를 했던 게 있습니다. 2012년. 네, 2012년에 제목이 빌딩풍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구조물 제작. 실제로 학생들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지하 주차장에 우리 환풍기 돌아가잖아요. 네. 이거를 빌딩풍을 이용하자. 이거를 바람 포집기를 이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지하로 보내고. 네, 바람 방향 바꿔서. 그렇죠. 이런 제안을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있었던 게
우리 뭐 DNA 세포 그런 거 하면은 입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구조물을 바람이 오면은 움직이게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아이디어 자잘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네. 빌딩풍 자체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또 해운대가 최초 사례가 됐으면 네. 좋겠네요. 그렇죠. 네. 예. 아유.